안녕하세요. 코스원TV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미국 기업 분석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JP모건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최근에는 블랙록이나 모건 스탠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기업들의 기업 공개, 즉 IPO부터 수십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 글로벌 기업들의 자금 조달, 정부와 기업의 초대형 금융 거래까지 살펴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골드만삭스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중요한 금융 거래에서는 골드만삭스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골드만삭스는 어떤 회사이며 왜 월가에서 특별한 존재로 평가받는 걸까요?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역사부터 CEO, 사업구조, 최근 실적, 경쟁사 비교,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망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869년에 설립된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융 서비스 기업입니다. 창업자인 마커스 골드만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뒤 뉴욕에서 금융업을 시작했고 이후 사위였던 세뮤얼 삭스가 합류하면서 지금의 골드만삭스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15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골드만삭스는 단순한 은행을 넘어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본사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60개 이상의 도시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약 47,000명 수준이며 고객은 정부, 글로벌 대기업, 기관 투자자, 초고액 자산가, 연기금, 헤지펀드 등 일반 은행과는 차원이 다른 고객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의 시가총액은 약 3,142억 달러로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투자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구성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은행인데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과 무엇이 다른 걸까? 가장 큰 차이는 고객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개인 금융이 중심입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기업과 기관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려고 할 때도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협상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 기업들의 금융 전략 파트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익 구조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은행 부문입니다. 기업 공개, 채권 발행, 인수합병, 자문 등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마켓 부문입니다.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등을 거래하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고 거래 수익을 창출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자산운용 부문입니다. 연기금, 국부펀드, 기관 투자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운용보수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자산 및 자산관리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와 자산 승계, 절세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플랫폼과 기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금융 플랫폼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드만삭스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은행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종합금융기업입니다. 골드만삭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현재 회장 겸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입니다. 데이비드 솔로몬은 1962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해밀턴 칼리지를 졸업한 뒤 금융업계에 입문했습니다. 드렉셀 버넘 램버트와 베어 스턴스를 거쳐 1999년 골드만삭스에 합류했고 투자은행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며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2018년에는 로이드 블랭크페인의 뒤를 이어 회장 겸 CEO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투자은행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조직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소비자금융 사업인 마커스를 확대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자 과감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원 골드먼 삭스 3.0 전략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의 전략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골드만삭스의 본래 경쟁력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드만삭스의 위치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면 먼저 투자은행을 찾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의 IPO와 회사채 발행,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이후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헤지펀드가 이 자금을 투자하고 기업은 확보한 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문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즉, 골드만삭스는 금융시장의 중심에서 자금의 흐름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 최근 3년 재무실적, 2026년 최신분기 실적, 사업 부문별 수익 구조, 그리고 왜 최근 골드만삭스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지를 최신 수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의 실적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월가에서도 가장 강한 실적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2026년 2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발표 직후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주식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부문의 호조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는 어떤 사업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골드만삭스는 2023년 이후 투자은행 시장 회복과 주식 채권 거래 증가, 자산관리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업 공개와 인수합병 시장이 살아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회복됐고 2026년에는 그 흐름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순매출 약 460억 달러, 순이익 약 85억 달러, 희석 EPS 약 22달러 수준, ROE 약 8%, 2024년 순매출 약 535억 달러, 순이익 약 140억 달러, 희석 EPS 약 40달러 수준, ROE 약 12%, 2025년 순매출 약 590억 달러, 순이익 약 160억 달러, 희석 EPS 약 47달러 수준, ROE 약 14% 내외. 이처럼 매출과 순이익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 ROE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26년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분기 순매출은 약 203억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약 66억 달러, 희석 EPS는 20.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놀란 이유는 단순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익을 만들어낸 사업 부문이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상장할 때,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또는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할 때 골드만삭스는 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2026년 들어 글로벌 IPO 시장이 살아나고 대형 M&A 거래가 증가하면서 투자은행 수수료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대형 IPO와 기업 인수합병 거래가 늘어나면서 투자은행 수익은 약 55% 증가했습니다. 이 부문은 경기 회복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 실적을 가장 크게 끌어올린 부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관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거래를 중개하고 위험을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2026년 2분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고객들의 거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 트레이딩 부문 매출은 사상 최대인 약 74억 달러를 기록했고 채권 외환 원자재 부문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투자은행 색채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관리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고액 자산가, 기관 투자자, 연기금, 패밀리 오피스의 자산을 운용하며 장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2분기에도 자산 및 자산관리 부문 매출은 약 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실적 안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에서는 데이비드 솔로몬 CEO를 향한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금융 브랜드 마커스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사업을 축소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솔로몬 CEO는 빠르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핵심 경쟁력인 투자은행과 글로벌 마켓, 자산관리 사업에 다시 집중했고 동시에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실적은 시장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고 투자자들의 평가도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골드만삭스가 왜 월가 최고의 투자은행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구독 안 하시면 반칙 아닙니까? 앞으로도 미국 대표 기업들을 누구보다 쉽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일반 은행처럼 예대 마진만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시장 거래가 활발할수록 기업 공개와 인수합병이 늘어날수록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움직일수록 실적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즉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본시장이 활기를 띨수록 골드만삭스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대로 IPO와 M&A 시장이 위축되거나 금융시장의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 실적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 3에서는 골드만삭스를 JP모건, 모건스탠리, 블랙록 등 주요 경쟁사와 비교하면서 골드만삭스만의 경쟁력과 최근 월가에서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리스크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의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정말 다른 금융회사보다 뛰어난 기업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경쟁사와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미국 금융업계를 대표하는 4곳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이 4기업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회사지만 돈을 버는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미국 금융시장을 하나의 생태계로 이해해보겠습니다. 기업 설립, 기업 성장, IPO 기업 공개, 골드만삭스 JP모건, 기관 투자자, 주식시장, M&A, 사모펀드, 자산관리, 초고액 자산가. 이 구조에서 골드만삭스는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금융 허브 역할을 합니다. 기업이 상장을 원하면 IPO를 주관하고 회사를 인수하려면 M&A를 자문하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는 채권과 주식 발행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와 금융 서비스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흔히 월가의 해결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비교되는 기업이 JP모건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두 회사는 상당히 다릅니다. JP모건은 미국 최대 상업은행입니다. 예금, 대출, 신용카드, 기업금융, 투자은행, 자산관리까지 모두 하는 종합금융그룹입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개인 예금보다 투자은행과 자본시장 비중이 훨씬 높은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JP모건은 안정적인 예대 마진으로 꾸준히 돈을 버는 구조이고, 골드만삭스는 금융시장 거래가 활발할수록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리 변화에는 JP모건이 더 민감하고, IPO와 M&A 시장 회복에는 골드만삭스가 더 큰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골드만삭스와 가장 닮은 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투자은행, 주식 트레이딩, 채권, M&A, IPO 등에서 경쟁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략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ETRAD, 이턴 벤스 등을 인수하면서 자산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투자은행과 글로벌 마켓 분야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상반기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M&A 자문 실적 1위를 기록하며 1조 달러가 넘는 거래를 자문했습니다. 즉, 대형 기업 인수합병에서는 여전히 골드만삭스가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랙록도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은 ETF와 펀드를 운용하며 운용자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직접 금융거래를 설계하고 IPO를 주관하며 기업 인수합병을 자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블랙록은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회사이고, 골드만삭스는 금융거래 자체를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골드만삭스는 다소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금융 사업인 마커스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핵심 사업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업 공개 시장이 살아나고 M&A 거래가 증가했으며 AI 투자 열풍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투자은행 수수료와 트레이딩 수익이 크게 증가했고, 2026년 2분기에는 투자은행 수수료가 전년 대비 55% 증가하고 주식 트레이딩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I는 반도체 기업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월가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기업 공개, 자금 조달, 인수합병, 사모펀드 투자, 벤처 투자, 인프라 금융 모두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투자와 자금 조달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GPU를 팔고 버티브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기업들이 AI 투자를 확대하면 그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IPO 시장이 얼어붙거나 M&A 거래가 감소하거나 금융시장 거래량이 급감하면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처럼 실적이 매우 좋은 시기에는 시장의 기대치도 함께 높아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부 월가 전문가들도 지금의 실적은 매우 강하지만 이러한 호황이 장기간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 4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재무 건전성과 배당,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와 컨센서스, 단기, 중기, 장기 투자 전망, 지금 사도 될까? 를 포함한 투자자 Q&A, 핵심 세 줄 요약과 아우트로까지 실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 주식을 사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근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재무 건전성과 배당, 애널리스트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은행은 제조업이나 IT 기업과 달리 단순히 매출만 보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입니다. ROE는 주주가 맡긴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23년 이후 ROE가 꾸준히 개선됐고 최근 발표한 2026년 2분기에는 연환산 ROE가 23.5%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수익성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 건전성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대형 은행 가운데서도 규제 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나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안정성 요소로 평가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성장주이면서도 꾸준히 주주환원을 실시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분기마다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적이 좋아질수록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도 함께 진행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시 배당 수익률은 약 1.83%이며 최근 12개월 기준 실제 배당 수익률은 약 1.55%입니다. 배당 성향은 약 26% 수준으로 실적 대비 충분한 배당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단순히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당 순이익 EPS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최근 골드만삭스에 대한 평가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투자은행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공개와 인수합병 거래가 늘어나면서 투자은행 수수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레이딩 부문의 경쟁력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분기에도 주식 트레이딩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쟁사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자산 및 자산관리 부문의 성장입니다.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 사업이 확대되면서 실적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컨센서스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는 매수 또는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적 개선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IPO 시장이 계속 회복될 것인가? 두 번째, 대형 M&A 거래가 이어질 것인가? 세 번째, 금융시장의 거래량이 유지될 것인가입니다. 현재는 세 가지 모두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투자 확대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자은행 사업에는 긍정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AI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I는 골드만삭스가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자금 조달, 인수합병, IPO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거래를 주관하는 골드만삭스의 사업 기회도 함께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AI 인프라 투자가 금융시장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골드만삭스의 가장 큰 강점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브랜드와 네트워크입니다. 150년이 넘는 역사,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 역량, 글로벌 기업과 정부, 기관 투자자와의 관계, 그리고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글로벌 자본 이동이 활발해진다면 골드만삭스는 그 중심에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나 금융시장 위축이 발생하면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일반 은행과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예금과 대출 중심의 상업은행이라기보다 기업 공개, 인수합병, 자산관리, 트레이딩 등 자본시장 중심의 투자은행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늦은 것은 아닐까요? 최근 실적 호조로 주가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AI 투자 확대와 자본시장 회복이 이어질 경우
실적 개선 여력이 남아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거래가 둔화되면 실적과 주가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할 매수와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골드만삭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 네트워크와 글로벌 기업들이 신뢰하는 자문 역량입니다. 특히 초대형 M&A와 IPO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투자은행 수수료 증가, IPO 시장 회복, M&A 거래 규모, AI 관련 투자 확대, 그리고 자산관리 부문의 성장세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도 저평가일까요? 현재 PER은 약 16.9배 수준입니다. 초고성장 AI 기업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은 아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가에서는 여전히 적정하거나 소폭 저평가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만 향후 실적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늘 영상 핵심 3줄 요약입니다. 첫째, 골드만삭스는 단순한 은행이 아닙니다. 세계 자본이 움직이는 곳마다 함께 움직이는 금융 플랫폼이자 AI 시대에도 자본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 둘째, 최근 투자은행과 트레이딩, 자산관리 사업이 모두 성장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기준 총수입은 약 594억 달러, 순이익은 약 1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실적과 주주환원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AI 투자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와 금융시장 사이클에 따른 변동성은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1869년 작은 투자은행으로 시작한 골드만삭스는 이제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에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움직이는 금융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AI 투자 확대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증가, 그리고 활발한 인수합병 시장의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월가의 핵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금리와 경기 흐름,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골드만삭스가 가진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골드만삭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코스원TV는 앞으로도 미국 대표 기업과 AI 산업, 그리고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글로벌 기업들을 쉽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미국 대표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e intersection of finance and technology is redefining our industry. We are